안녕하세요. 핀란드에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7살이 넘어가는 시기가 되면 유치원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이미 알려줍니다. 얘는 이제 다음번에는 유치원으로 진학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한국처럼 여기도 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 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유치원이 있어요. 첫째와 둘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붙어 있는 유치원을 그대로 갔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다니던 어린이집이 좀 큰 곳이었어서 규모 있는 곳이었어서 그대로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근데 중간에 둘째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속 유치원으로 한번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유치원에 달려있는 어린이집에 달려있는 유치원을 다닌 저희 첫째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잠깐 언급했다시피 저의 첫째는 학원을 되게 좋아하고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고 친구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노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이건 되게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한때는 첫째를 핀란드 어린이집에 넣어두고 이거 과연 잘한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유는 이 아이가 또 되게 깔끔한 아이예요. 근데 여기 핀란드 어린이집에서는 하루에 2번을 바깥 생활을 하니까 옷 같은 거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냥 말 그대로 마당에서 놀거든요. 풀도 있고 하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쌓이면 그 경사면으로 미끄럼 타고 그냥 노는 게 흙파고 풀 뽑고 나무 타기 하고 그렇게 노는 거예요. 밀고 큰 자동차로 밀고 비 오면은 그 모래 놀이터 있죠. 사각으로 된 모래 놀이터에서 물 퍼대고 모래 퍼대고 그렇게 노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지겠어요. 걔가 그거를 적응을 못했어요. 너무나 깔끔한 거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서. 그래서 얘를 픽업하러 가면 나무에 등 대고 서서 아무것도 안 만지던 애였어요. 그거를 몇 개월을 했어요. 적응이 안 돼서. 그래도 끝까지 얘는 어린이집을 마칠 때까지도 그 깔끔병을 털어내지 못해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왜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신나게 놀지를 못하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면 공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이 커리큘럼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유치원 수업이 또 어떻게 되냐면 그저 오전 9시부터 점심밥 먹을 때까지가 유치원 수업이에요. 그러니까는 9시부터 시작을 하면 10시, 11시, 12시, 3시간. 3시간이 유치원 정규 과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어린이집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업을 하게 된다면 오전에 다 끝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알파벳을 한 글자씩 일주일에 한 글자씩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 딸이 너무 행복해 했었던 게 눈에 선합니다. 얘는 뭐를 배우고 싶었는데 자꾸 놀리기만 하니까 너무 적응을 못했었어요. 도대체 나는 공부 같은 건 언제 시작하나. 그런데 이제 유치원에 가서 글씨를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고 연필 잡는 법도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어린이집에서 배우기는 했지만 연필 잡는 것 같은 거나 스크린을 켜고 무엇을 배운다거나 플레이지만 공부와 연결된 그런 것들을 할 때 얘가 비로소 너무나 행복하고 적응을 조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붙일 수 있었다고 할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치원을 다니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무슨 코스가 바뀌거나 하루에 3시간에 밥 먹는 시간 30분 빼면 2시간 반인데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은 뭐냐면 유치원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 정신적인 교육 같은 것도 받는 거예요. 어떤 정신적인 교육을 받냐면 그 캐릭터 같은 거, 반에 있는 그런 어떤 인형 하나에 캐릭터를 부여해요. 이 캐릭터를 부여를 해서 얘 이름은 뭐야? 얘는 몇 살이야? 얘는 이번 주에는 그 유치원 아이 한 아이 이번 주 주말에는 이 아이의 집에 가서 얘네 집에서 생활을 같이 할 거야. 그리고 어떤 기분이 든다면 이 아이에게 말을 해도 돼. 그래서 이게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친구를 준다거나 반 아이들과 서로 같이 자기의 감정을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과의 상담도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정말로 정식으로 시작이 돼요. 유치원부터. 어린이집은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냥 맨날 놀아요. 항상 놀아요. 공부 따윈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유치원에 들어오니까 다르더라고요. 학기마다 선생님과 상담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첫 유치원 선생님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하고 선생님하고 상담 때문에 통역관을 일단 부르셨어요. 통역관을 부르셨는데 선생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통역관 없이.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학생이고 핀란드어를 솔직히 모른다. 배울 기회가 아직까지는 없었다. 그래서 아이가 핀란드어를 잘 따라할지 걱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저도 이제 한국 엄마라서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들어왔는데 뭐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도 공부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제 코가 석자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은 그냥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너 그리고 집에서 너가 핀란드어를 해줄 이유가 전혀 없어. 애들은 여기서 올 때부터 갈 때까지 핀란드어를 사용하는데 집에서는 반드시 모국어를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돼.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되게 마음에 안정이 됐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전문가 선생님이잖아요. 이 유치원 선생님부터는 이제 그 학교 디그리가 있는 분들이 오세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더 많이 잘 아실 테니까 저는 일단 안심을 했고 그래서 그냥 여담으로 나는 아이들한테 밥만 주는 것 같아.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면 되지 뭘 또 줘야 돼. 밥만 주면 돼. 언어는 여기서 배워. 여기 공동생활 하는 것도 여기서 배워. 너는 엄마로서 밥 주고 그냥 사랑 주고 그러면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진짜 너무너무 좋았고 그때 제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고마웠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리고 아이가 생각보다 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다는 얘기도 제가 듣곤 했거든요. 화장실 문제도 생기고 뭐 이러저러하게 다른 뭐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런 문제는 전혀 없이 너무 고맙게도 적응을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바쁜 거를 얘네들이 알아서 철이 들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죠. 너무나 고맙고 정말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되게 용감하고 씩씩하고 적응을 너무너무 잘했고 선생님들도 되게 예의가 바르다면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 교육을 받던 아이들이라 그런지 선생님에 대한 그 예의, 이 선생님 앞에서 짜증내는 일은 상상도 못하죠. 저희 아이들은. 그럼 다른 아이들은 짜증내요. 싫으면 싫다고 그러고 이거 하지 마라 선생님한테 이러지 마라 나한테 뭐 이렇게 말들을 다 당당하게 다 해요.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나 보죠. 집에서. 근데 저희는 선생님은 절대 존중이잖아요. 핀란드도 절대 존중이 통하긴 합니다. 그런데 약간은 달라요. 다른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유치원 얘기를 나눠보았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생활에서 놓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유치원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이후에
초등학교 얘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